이 소리는 전곰이 12만원짜리 키보드를 사서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투자한 돈을 뽑아 먹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녹아있는 키보드 타건음입니다. 점검,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검입니다. 저는 레오폴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선물 받아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멋진 키보드죠. 키캡 커스터마이징도 해가면서 쓸 만큼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기종입니다. 하지만 가성비 키보드 중 좋은 키보드들이 많다는 수많은 유튜버들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독거미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가성비의 최강자는 맞기는 맞았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맞지 않는 키보드였어요. 만듦새는 좋았지만 내구성과 조작감이 엉망이었죠. 수많은 옵션이 있어봤자 사용이 편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황을 시작했죠. 수많은 날을 쿠팡과 검색과 무접점 키보드의 뽐뿌 속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약돌 75 키보드를 발견했죠. 이미 나온 지는 2년이 지난 키보드인데다가 128,000원이라는 가성비와는 담쌓고 있는 이 키보드에 왜 눈길이 갔을까요? 바로 오프닝에서 본 그 소리, 조약돌 구르는 소리가 이 키보드에 안착한 이유였습니다. 사용성도 다른 키보드들에 비해 직관적이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키보드들도 펑션키 조합으로 키보드를 컨트롤했습니다. 아니면 상단 노브와 LCD로 보면서 컨트롤을 했죠.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은 매뉴얼을 봐야지만 기능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는 펑션 키만 눌러도 어떤 키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키인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건 펑션 AS 키였습니다. 바로 윈도우 기능 키, 맥 기능 키, 설정 수합 옵션이었죠. 이게 왜 가슴 두근거리는 포인트냐면 저는 이 두 개의 운영 체제를 오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었죠. 일반적으로 맥에서는 알트 키가 커맨드 키가 되고 윈도우 키가 옵션 키가 됩니다. 이걸 키보드를 새로 인식시킬 때마다 설정해줘야 한다는 점은 불편한 점이었죠. 다른 키보드들도 펑션에서 이런 설정을 할 수 있긴 했지만 LCD가 있는 독거미 키보드의 경우는 진짜 설정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약돌의 펑션 키 기능은 정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일단 이 기기의 스펙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약돌 75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의 75%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총 키의 개수는 81개입니다. 풀배열 키보드 대비 25%의 키가 없어진 키보드라는 얘기죠. 저는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넘버패드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해진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넘버패드도 따로 팔고 있기는 한데 이야, 이거 독거미 키보드 값이니까 일단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키보드는 트라이 모드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동글 유선까지 지원하죠. 총 5개의 인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품이 참 깔끔하다고 생각한 게 이 트라이 모드를 사용 안 할 사람은 아예 신경도 안 쓰도록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이 트라이 모드를 사용할 사람들도 이거 한번 켜놓고 나면 다른 데서 어디도 뭐 버튼 뭐 조작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펑션 키로 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캡슐 키를 드러내고 거기에 있는 배터리 스위치를 온해야 이 트라이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게이밍 최적화 모델이에요. 유선 연결 시 레이턴시가 2ms입니다. 이거 진짜 빠른 거죠.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품이에요. 블루투스의 경우 8ms 정도가 나오죠. 그럼 게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해서 쓸까요? 당연히 유선이겠죠. 무선은 당연히 동글 사용입니다. 동글 사용 시에는 3ms라 유선 연결과 별 차이가 안 나요. 솔직히 8ms라고 해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 게임에 고도로 실력이 발달한 사람은 이 차이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그러니 아예 블루투스 활성화 버튼을 안쪽으로 숨겨서 제품 자체를 깔끔하게 마감함과 동시에 필요한 사람만 쓰도록 조치를 해둔 것이죠. 저 같은 사람들은 원래 유선을 선호했기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 어떻게 함? 이라는 의문조차 갖지 않게 해준 겁니다. 덕분에 진짜 외관은 잡다구리한 버튼 없이 깔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를 쓰겠다면 펑션 버튼과 숫자 버튼 조합으로 기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펑션 1, 2, 3번 버튼을 눌러서 기기를 전원할 수 있고 펑션과 해당 키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기기 등록을 하면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기는 더럽게 무겁습니다.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포터블한 기기와 상성이 좋은데 이 기기는 붙박이 기기예요. 이건 들고 다니는 즉시 무기가 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만약에 이 조약돌로 연출한다면 이거 맞은 크리스 프렛은 이빨 몇 개 나가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키보드인데도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종임에도 다양한 기능을 넣어주었어요. 책상 위에 극단적으로 배선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이 기종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펑션 스페이스바
기능은 배터리 잔량을, 방향 키, 백스페이스 키, 대괄호 키, 세미콜론 키 등은 백라이트를 컨트롤하는 키입니다. 키캡은 기본적으로 스텝스 컬처 2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쓰더라도 손가락이 닿는 편의성에 있어서는 참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OEM처럼 높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깔끔하게 타건되는 느낌이 일품이에요. 이 키의 가장 큰 특장점은 소리입니다. 조약돌 굴러가는 듯한 키감이 킥이고요. 그리고 이 소리와 걸맞게 디자인도 진짜 깔끔합니다. 흰색 조약돌을 연상시키는 화이트 모델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조로운 게 너무 싫어서 그레나이트 색상으로 골랐어요. 화강암을 뜻하는 그레나이트의 색상은 검은색, 회색 컬러를 조합해서 조화로운 색을 연출하고 있죠. 저는 만족했어요. 물렁거리는 키감을 방지하기 위한 상판 고정 방식인 탑 마운트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존재합니다. 물론 홈페이지 가서 15,000원 정도 추가로 주고 알루미늄판으로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 행위 자체가 곧 커스텀 키보드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하는 악마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양지하시고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6겹의 흡음 구조를 만들어서 이 조약돌 굴러가는 소리를 완성하고 있어요. 진짜 많은 소재들이 이 키 아래 존재합니다. 그 소재들 위해서 이 페블2 스위치가 조약돌 굴러가는 소리를 완성해주는 거죠.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간 소리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스크래치와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체 도장으로 표면을 마감했습니다. 만져보면 진짜 고급진 촉감이 느껴져요. 사용할 때 만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 돈에 걸맞는 고급진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야, 이거 기분 좋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12만원 아까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좋아요. 기본적으로 게이밍 키보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눌러도 입력이 됩니다. 청축 쓰던 낮에는 자꾸 오타가 나요. 하지만 적응되고 나면 빠르고 기민하게 입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적응 중입니다. 오타 안 나면 분당 500타 쌉 가능이네요. 사용평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깔끔합니다. 저는 DJ Max를 그냥 재밌어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제품으로 DJ Max 아주 깔끔합니다.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젊은 친구들이나 하는 그런 반사신경 만땅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게임은 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 게이밍 키보드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20Hz를 자랑하는 모니터와 게이밍 키보드가 있다면 게임 환경이 매우 쾌적해집니다. 정확도가 생각보다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튼 적응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듯 합니다. 하지만 펑션 기능은 정말 탁월해요. 기존의 복잡했던 전환 과정 등을 생략해도 되고 윈도우 환경과 맥 환경을 스왑해가면서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무게감 때문에 키보드 쓰는데 안정감이 정말 최강이에요. 거의 책상과 혼연일체된 듯한 느낌으로 책상과 착 달라붙어 있는데 그 안정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보통 키보드에는 펼치는 다리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 다리가 책상 위 물체들에 거치적거리고 접히기도 하고 움직일 때마다 골치 아프게 낮아졌다 높아졌다 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용자에게 맞춤형 높이죠. 호불호가 물론 있을 순 있겠지만 저는 이 각도 이 위치 딱 좋습니다. 일단 제가 쓰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10키가 없다는 건 저에겐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원래는 영상 작업을 함에 있어서 10키는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키패드가 있어서 영상 작업 시 수치 입력하고 더하고 빼고 등등의 기호를 입력하기도 편했고요. 근데 이건 키패드가 없으니 숫자와 수식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다소 번거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편안한 타건감과 묵직한 사용감으로 커버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숫자는 안 보고 못 쳐요. 처음에 타자 배울 때 숫자는 손에 안 익혀놔서 안 보면 어느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필요한 편이죠. 그만큼 이 키보드의 느낌이 좋다는 반증입니다. 키보드는 사실 생활근육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만 이상하면 적응이 힘든 장비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하고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 이 제품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이 도각거리는 소리조차 좋았지만 커스텀 키보드에 대한 욕심이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보강판을 지르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건담을 조립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작업을 시작을 해버렸지요. 오 마이 갓. 이 키보드는 정말 키보드 커스터마이징 입문기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키 모듈을 제거하는데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예전에 써봤던 다른 키보드들은 이 스위치를 갈아 끼우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빠집니다. 단점이라고 볼 순 없어요. 오히려 가볍게 체결되어 있다는 건 장점에 가깝습니다. 스위치를 빼는 일이 이렇게 쉽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키보드 본체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딱히 키보드를 잡지 않고 스위치를 뽑을 수 있었어요. 가스켓 마운트 형태의 플라스틱 보강판을 제거하고 알루미늄 보강판으로 대체해줬습니다. 조립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 재밌게 작업했다고 할까요? 작업하는 반복 노동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던 건 알루미늄 보강판의 감촉이 좋았고 그 기존의 가스켓 마운트가 진짜 물렁거리는 재질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어서 새로 바꾼 키보드의 키감을 느끼고 싶어 안달이 나고 있었죠. 알루미늄 보강판을 탑 마운트로 설치해놓고 보니 이건 타건하는 맛이 또 달라요. 기존의 기본 키보드의 타건감과 느낌이 진짜 조약돌 구르는 소리였다고 하면 탑 마운트 방식의 알루미늄판으로 교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건
타건음이 조약돌이 금속판 위를 구르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울리지는 않지만 좀 더 청아해졌다고 할까요? PP 보강판에 물렁하고 묵직한 느낌이 아니라 통통 튀는 느낌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마이크로는 느낌이 다 전달이 안 되는데 작게 들으면 들리지만 증폭하면 그 느낌이 너무 달라져서 이 소리와 현실 소리가 같다고는 뭐 말은 못하겠어요. 어쨌든 두 소리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조약돌 75가 잔여 물량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조약돌이 유니크한 면이 많아서 한두 개 더 쟁여놓을까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세상에 좋은 키보드들은 많고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기종에 묶여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키보드라는 게 보니까 이어폰처럼 그 세계가 깊고 또 심오해서 마니아들이 진짜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궁극의 목표로 나아갈 키보드를 무접점 리얼포스로 잡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 범접하기가 어려웠던 탓에 지갑이 여유가 생길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조약돌도 나오고 마그네틱 축도 나오고 신기한 것들이 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저처럼 자기만의 키감과 스타일을 찾아 유랑하시는 분들은 돈 낭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소리를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취미생활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번에 축도 알아보고 부품도 찾아보면서 이 키보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세계가 생각보다 다른 취미들보다 저렴한 취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어폰은 뭐 그냥 좋은 거 하나 사려면 기본 100만원부터 찍고 시작하는데 키보드는 뭐 비싸다고 하는 게 50만원이 안 넘는 데다가 좋다고 하는 스위치들도 그렇게 비싼 느낌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프리미엄 시장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쓰지 않더라도 편집이나 워드 작업 다 할 수 있는 고급형 키보드들이기에 이 이상 좋아지는 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청축 키보드처럼 이 조약돌도 조약돌 굴러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귀를 잘 때리는 편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이 소리를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클리키한 키보드들보다야 훨씬 준수한 편이지만 공동사무실에서 역시 쓰기는 살짝 눈치 보이는 수준의 데시벨이에요. 이 제품 개인 공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께 주로 추천하고요. 이 조약돌 도각거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듣기 좋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 하네요. 간만에 타자 치는 게 재밌는 점검이라 이번 원고 분량도 터져나가는 중입니다. 야, 이거 편집하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 여튼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곰 아빠. 확실히 무게감은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떨구면 발가락뼈 아작날 수 있으니까요. 조심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지 홈페이지나 쿠팡에서도 많이 남아있네요. 천천히 고민하시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